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2%대, 코스피는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또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금융투자와 함께 쌍끌이 매수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밋밋하게 가다가 막판에 양호한 흐름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살짝 약보합 흐름 보였었던 그런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라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또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양봉 마감이 됐어요. 네, 음봉으로 계속 떨어져 있다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아침에 상승했다가 뚝 떨어진 부분, 일단 최고가는 경신하지 못했지만은 거의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종가 기준을 보게 되면은 거의 최고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됐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아침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불안정한 그런 형태음이 좀 있었는데 12시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지막에 상승을 키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형주의 힘이 매우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상승 쪽으로의 상방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300포인트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350포인트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 하게 됐을 경우에 지난 6월, 7월 달에 형성됐었던 그 저점 구간이 23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2300포인트만 넘어가게 되면 한 1.5%, 한 2%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되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또는 이번 주 내내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게 된다면 단기 반등을 통해서 23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위쪽에 가면 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주춤주춤거리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연결되기만 한다라면 분위기는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잘 올라와서 저항대에 바로 임박해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면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5일 이평선이 쭉 끌려 올라가면서 더 좋은 흐름을 가게 될 겁니다. 분봉 상황 보시더라도요. 네, 마찬가지죠. 쭉 치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단기 상승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이제 RSI 지표가 이제 기준점을 넘어서서 과매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 이번 주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잘 올려놓고 주말 시점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닥 쪽은 여전히 매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스피 쪽에서 지금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쫙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들어왔냐면 그 금융투자가 같이 매수가 들어갑니다. 연기금들은 오늘 매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계좌 상황도 보니까요, 아까 낮에만 하더라도 2%대 정도 계좌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3%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계좌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누적시켜서 수익을 더 챙겨가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을 조금씩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은요,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만 살짝 마이너스, 근데 뭐 보합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이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LG화학이 오늘 6%대 상승했고요. 셀트리온이 4%대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상승도 같이 견인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종목들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내려간 종목들이 조금 있게 있는데,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하락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특히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 위주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티는 안 납니다. 티는 안 나지만 상승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대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때렸다 그러면은 환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테고요. 또 환매에 따라서 매수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겠죠.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도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풀이가 됐다 판단하시면 되겠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과매도 국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세게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재료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네, 오늘은 센트리온 쪽이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잘 올라갔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쪽에서 좋아졌고요. 오늘 1000번은 조금 올라가서는 모습이었어요. LNF도 좀 그렇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4% 정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부담을 조금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LNF도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저항대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낙폭 과대가 좀 심했다, 나쁘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반등세를 제대로 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 쪽에서 위메이드가 16.7%나 올랐습니다. 뭐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티가 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줬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계속 서름봤던 종목들이 조금씩 단기 반등 이어가고 있어요. 시젠도 지금 3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3만원 회복했다고 해서 뭐 대단히 좋아질 건 아닙니다. 지금 11만원대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뭐 3만원 회복했다고 해서 뭐 경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주고 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뭔가 바뀌고 있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목도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오늘 시장 상황 개별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제법 있죠. 베트남 개발이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해서 던져버리시기 바라고요. 인디에프 그리고 톱텍, 이미지스, 뭐 아침에 있었던 흐름도 그냥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고요. 휴마시스가 지금 강세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이 휴마시스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기 단기 반등의 어떤 포지션 만들어낸 이후에 쭉 뻗어가지고 저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냥 더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단기적 박스 상단부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과매수 들어가잖아요. 변수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물량이 터지는 그런 변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 관점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계속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승 쪽은 4.6%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쪽 분위기로 많이 기울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들여다보시더라도 올라간 종목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승이겠습니다만 이게 시작이죠. 첫 술부터 배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금방 회복되는 날이 올 거다 판단됩니다. 자, 하락률도 볼게요. 하락률 상위 종목은 뉴로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라젠이 오늘 10%대 하락이죠. 이거는 어제 매도하셨어야 돼요. 상승 이후에 변동성 터지고 물량 나오면 바로 매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오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뭐 낙폭이 큰 종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내려보게 되시면 0.8%가 일단은 하락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8%에서 플러스 4.6% 정도까지. 그러면은 상승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을 거고요. 1, 2%대 상승은 굉장히 많을 거고 3, 4%대, 5, 6%대 또는 그 이상의 상승도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날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3% 정도까지도 오늘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적 먼저 살펴보시면 네이버 순매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반사이익 있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기관 매수가 뒤에 있었네요. 포스코 케미칼, OCI도 오늘 반등세가 좀 잘 나왔고요. LNF,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를 오늘 기관적 매도했는데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없죠? 네, 매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오늘 연기금이 팔았거나, 그죠? 연기금 얘네들은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파는 걸까요? 연기금들이 주가를 방어하려면 얘네들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팔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투신 쪽은 일단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큰 주적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사실 북한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모양새가 지금 판을 자꾸 깨려고 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올라가는 게 싫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가 그래서 순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늘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그래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기 조금 버거웠을 거다 생각됩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나 현대차 등등등은 오늘 매수가 쭉쭉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지금 고버스 매수가 또 들어와 있어요. 기관 쪽은 어땠나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고요. 뭐 인버스 쪽도 매수가 있는데 이쪽은 물량이 많지 않고 레버리지 매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해칭이 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금융투자는요. 레버리지, 인버스 뭐도 특별하지 않죠. 근데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이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고버스를 외국인이 사들였다. 이렇게 되면은 나 매수를 이제 조금 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물량은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입장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이런 것들 일단은 생각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괜찮고요. 네, 흐름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만 잘 잡아준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계좌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들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유있게 시장들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또 즐거운 내일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